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록 씨의 문학 토크 콘서트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우회와 같은 박수라고 그러죠. 함께 가시죠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부터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야기 발명 연구소 일명 이발소입니다. 매우 창작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한 9시 반, 10시 그쯤에 와서 5시쯤 그쯤에서 문 밖을 나갑니다. 특별하게 뭐 강의가 있거나 외부 행사가 있지 않는 한은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이곳으로 옵니다. 세상에서 이정록 찾기가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앞에 5집 중에 한 집에 있어요. 저녁에는 그 5집 중에 한 집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나머지 4집은 이제 아시죠? 이렇게 잘 하셔야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함께인데요. 함께는 조금 이따가 한자를 좀 보고요. 이 가짜 보이죠? 노래 가짜. 노래 가짜는 보면은 오를 가짜가 하나 있어요. PPT를 안 넘겼나요? 제가 하나 남들보다 조금 모자란 게 이쪽에 눈이 하나 없어요. 여러분, 잘 넘어갔네요. 네. 이 노래 가짜의 한쪽에 보면 오를 가짜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오를 가짜가 2개 있는데 저 오를 가짜는 손도끼 또는 도치 알아요? 도끼 이렇게 생긴 거. 또 나무로 만드는 매, 상수리나 붙을 때 쓰는 매 이런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도끼나 매를 가지고 또는 쟁기도 괜찮습니다. 농기구를 그려놓은 글자인데 나중에는 고무래 정자라고 합니다. 그 고무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으로 이렇게 추임새를 넣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할 수 있게 돼요. I can do it. 이렇게 돼요. 그게 가예요. 그래서 가짜가 영어의 can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옳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게 2개가 합쳐지니까 그냥 으만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 하면 저쪽 반대에서 또 추임새를 또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영차 하면 저쪽에서 영차,
그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서 노래가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노래 가짜는요 저렇게 오를 가짜 2개만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보면은 그 고함원숭이가 소리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꾸짖다라는 가짜 노래 가짜 맨 저 글자 쓰지 않았었어요. 꾸짖다라는 가짜 썼어요. 고함원숭이 소리 지르는 거를 말씀면변이 붙어있는 꾸짖을 가짜를 썼었는데 저로 바뀌었어요. 바로 옆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인자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불이 쫙 벌린 거예요. 그 밑에는 이불이 쫙 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품 hum자예요. 하품. 머릿속으로 하고자 할 욕자 알죠? 골곡자 옆에 하품 hum자. 골곡자는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고요. 밑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저쪽 숲의 숲 속에 그 터널처럼 돼 있는 우리가 산 속에서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 양쪽에 나무가 들어져가지고 동그랗게 굴이 뚫려 있는 거 같잖아요. 그게 고기예요. 계곡곡자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위에를 능선으로 보고요. 밑에를 바위나 굴로 봐요. 골짜기에 있는 굴, 사람이 살던 굴 두 가지 다 봐요. 골짜기 곡자. 옆에 하품 hum자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골짜기 곡자 옆에 하품 hum자가 왜 하고자 할 욕자가 되는지. 인간의 욕망 중에서요. 뭐 성욕, 수면욕 이런 건데 생명 연장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은 욕망, 죽기 싫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불을 발견했어요. 굴 속에서 사는데 추위, 비바람은 피했는데 불을 발견했는데 핑핑 사람이 죽어. 춥진 않은데 산소를 거기서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발견한 다음에 인간이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품이 많아졌어요. 산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품에는 서열이 있어요. 우리의 DNA 중에서. 서열 1번이 가장 크고 길고 먼저 합니다. 이 DNA가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들 먼 곳에 여행을 갈 때 작은 차 안에서 갈 때 제일 먼저 하품하는 아이가 패밀리 중에 넘버원입니다. 중2 빼고 중2는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하품하니까.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면 옛날 운전대 잡고 있는 첫 번째 돌도끼를 쓰던 집에다가 제일 먼저 하품을 합니다. 집단 생활하니까. 그럼 그 옆에서 숨어가지고 입을 가리죠. 입을 가리고 하품하는 건 동서고금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산소를 이만큼을 먹었다는 걸 가려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양이 나와요. 자기야, 하품은 전염된 사랑하는 사람끼리 전염된데 안에서 터지려고 돌도끼로 안 맞으려고. 수면 연장욕 그게 그대로 DNA에 남아있는 거죠. 글자 속에 들어있는 아무도 찾아내지 않은 비과학적 진리입니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고 나는 아니까. 글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형성문자는 꼭 회의문자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형성문자로 해석한 게 아니고 지금 회의문자로 해석한 거예요. 시시자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많이 설명했죠? 시는 못 들었어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또 제 방송을 하는. 위에 이렇게 4개 있는 거는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를 이렇게 누운 지게다리라고 하는 이거를 반드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밑에 입부자 이렇게 말씀. 근데 이렇게 풀이하지 않고 각골문에서는 위에를 나발로 풀이해요. 나팔. 하늘을 향해서 나팔 부는 제사장. 하늘과 대화를 하는 진리. 심장이든 나팔이든 간에 진리를 노래해요. 그 옆에 있는 절사자는 위에 있는 흑도자는 흑자가 아니고 발지자예요. 지금 그칠지자가 하는 발지자. 밑에 마디초는 손이에요. 발 밑에다가 손바닥을 받친 거예요. 그 족가라고 그러죠. 발족자 아래 알자. 모시는 겁니다. 모실 시자예요. 절사자가 아니고. 절에서는 예전에 절이 관청이었잖아요. 그래서 관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때도 알리기도 하고 또 서류도 잘 정리해서 놔야 되고 문서도 놔야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 모셔야 될 층층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님만 모시는 게 아니고 절사자가 원래는 관청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시시자는 진리, 입으로 심장을 꺼내어서 또는 하늘의 진심을 모시는 거죠. 모시다 보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가락과 노래로 리드미컬한 진심입니다. 노래, 당연히 시노래 가수니까 시를 노래로 좀 하시잖아요. 그 노래 앞에 노래 가짜에는 노동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생명의 출렁임이 있다면 시시자에는 진심과 모심 이런 게 있어서 두 개 다 할 때 진실된 것에서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가 있었었죠. 함께 저것도 더불어 여자입니다. 그렇죠? 의문문으로 쓰이는 그런 글자이기도 한데요. 손이 4개가 있고요. 가운데 상아, 코끼리의 뼈가 있는데 그 코끼리의 뼈를 이렇게 두 손으로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가운데에 상아뼈를 이렇게 만지는 또 보듬는 서로 붙잡고 있는 그런 형태가 더불어 여자예요. 이 상아는 옛날에 막 다 보석, 무기, 또 돈 이런 거로 하던 기중품 중에 기중품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 놓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잘 받들어서 더불어 크니까 또 혼자 못 들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드는 것으로 있는데 하여튼 함께 하면 깨가 쏟아진다. 그래서 함께라고 그래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함께. 함께. 네. 좋죠. 다만 저 함께가 아까 여기 지금 아까 상아, 코끼리 어금니라고 했잖아요. 코끼리 어금니,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가 좀 이따가 나중에 한자로 더 배울 겁니다. 함께가요. 좋은 것만 나네요. 무엇이 빠져 있으면 목적어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함께 한다 할 때 그 무엇을 나는 도둑질을 함께 한다. 이거 아니죠? 거기에 부정적인 목적어가 목적 그 다음에 수단 방법이 잘못되면요 함께 하면 할수록 나빠요. 나는 도둑질을 총을 들고 한다. 수단과 방법이 나빠졌잖아. 또 칼을 들고 강도짓인데 뭘 들고 하면 특수강도잖아요. 뭐랬죠? 알고 있었어요? 특수교육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함께 하는 일은 일단 깨가 쏟아지는 일인데 누구랑 나랑 누구랑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이거 쓰신 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는 목적어가 꼭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나머지 부사나 형용사는요 조금 느려도 돼요. 느릿느릿도 괜찮고요. 빨리빨리 매우 천천히 다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이게 중요하고 뭐뭐 하다가 중요하지. 또 앞에 주어 앞에 수식도 상관없어요. 양복을 입은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이면 됩니다. 그냥 관형사나 부사 뭐 의태어 의성어 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문장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가 매우 중요하지만 가운데 목적어가 빠지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연재를 하는데요. 제 그림의 특징이 잘 그렸다 할 수 없는 막 그림이라고 그러죠. 국어사전에 저런 경우를 괴발, 새발이랍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고 고양이 발, 또 새의 발이 찍어놓은 것 같이 그냥 대충 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 쓰고 그림 그려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하다 보니까 18점, 19점, 20점 이렇게 돼서 액자다가 담아서 갤러리 전시라고 해서 2주 전쯤에
갔다가 전시하고요. 저는 2주 후에 가서 강연을 해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1, 2학년 이 친구들하고 주로 하는데 평상시에 책을 읽거나 마이크만 가지고 가실 때보다 참여도가 매우 좋습니다. 봤다 이거죠. 너 그림 못 그리는 거 안다. 너 글도 되게 못 쓰더라. 알아가지고 선생님 작가예요? 이렇게 툭툭 치고 그래요. 자신감을 주죠. 자신감을 줘요. 아니 하나님도 말이요. 비 내릴 때 막 그냥 대충 내리잖아요. 그냥 대충 반듯하게 이렇게 올 때가 없어. 그냥 왔다 안 왔다가 막 구름 꼈다가 막 어떡하고 막 햇빛도 쬐었다가 그러면 엉터리야. 그럼 하나님이 이쁘잖아. 엉터리가. 제가 엉터리. 근데 우리 아빠 계신 전지정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 같이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나한테. 근데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림을 안 가르치시대요. 테크닉이나 기술을 배우면 상상력이 또 위축이 되고 그래서 조금만 가르쳐. 그러니까 화구 사용법, 물감 사용법, 선 긋는 법, 그 다음에 종이의 재질, 황목, 중목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거친 것만 조금 이렇게 외곽만 하고 나머지들의 상상력을 추임새를 넣어주는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의 특징이요, 산에다 잡아놓으려고 안 해요. 틈만 나면 하산을 하고죠. 그죠? 하산하라. 저는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다음 내려왔어요. 제가 또 혼자 내려오니까 제가 내려오면 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또 다른 분도 같이 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내려온 건 아니고요. 소중의 선생님이 먼저 내려오고 전 중간에, 그리고 제 뒤에 돌아보니까 전시정 선생님이 뒤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셋이 같은 날 하산을 하면서 그림책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그림책으로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음 시를 읽고요. 한행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겁나죠? 그냥서 사람에 따라서요. 좀 겁이 나면 저렇게 미소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이쪽이 한 번 읽고요. 이쪽이 한 번 읽고. 가운데 카메라맨하고 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니까. 요거를 한문으로 뭐라는지 알죠? 어중간. 어중간. 어조사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가 좋아서 시작. 함께가 좋아서 심은 섬들 대고 놀아요. 심심해. 함께가 좋아서 함께가 좋아서 심은 심을 데리고 놀아요. 심심해. 그 다음 함께가 좋아서 달성과 달성은 콧노래를 불러요. 알쏭달쏭. 함께가 좋아서 팔랑은 팔랑과 같이 날아요. 팔랑팔랑. 함께가 좋아서 깡충은 깡충과 산을 넘어요. 깡충. 함께가 좋아서 어슬렁 따라가요. 어슬렁. 함께가 좋아서 터벅은 터벅과 집으로 와요. 터벅. 함께가 좋아서 오늘은 꼭 안아요. 오늘. 함께가 좋아서 울먹은 울먹을 따라 나와요. 울먹. 함께가 좋아서 알록과 그림을 그려요. 알록달록. 함께가 좋아서 초롱은 초롱을 바라봐요. 초롱. 함께가 좋아서 싱글벙글과 같이 있어요. 싱글벙글. 함께가 좋아서 너랑은 나랑과 손을 잡아요. 너랑 나랑. 함께가 좋아서 올해는 올해와 어깨동무를 해요. 오래. 조금 더 길었으면 화낼 뻔했죠. 중간에 화내신 분 내가 한 분 봤어요. 사람에게는 밥하고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찰기와 끈기가 있어요. 걔들 찰기는 끈기를 만나서 하여튼 그렇게 잘 놀아요. 끈적끈적하게.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잘 만들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떻게 저런 거를 다 만드나 할 정도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생각하고 계셨다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 생각이 좀 나요. 뭐 나올지 감 잡으셨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요. 모의 간첩 신고 기간이 있었어요. 촌에 우리 충청도는 묘를 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묘 속에서 막 무장공비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막 무서움이 있었어요. 모의 간첩.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도 야 이거 뭐 무덤에 가서 보나 이런 생각을. 모의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한자를 모의 간첩이라는 게 국가가 간첩을 만들어서 세상에 뿌려놓고 각 도에 군에 뿌려놓고 그 신고 뭐다 안 하면 그 마을 군수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홍성에 있는 선생님 중에 윤갑상 음악 선생님인데 그분은 간첩 신고 3번 당해가지고요. 칼국수 먹다가도 끌려가고요. 홍주고등학교 교사였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독립을 오셨지만 하긴 그분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볼 때 정말 남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긴 해요. 게다가 구두 신고 교사니까 또 촌동네 이렇게 비부장들도 지나가면 그렇죠. 흙 묻은 구두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딱이야. 모이라는 말이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하나는 간첩은 녹음기를 노린다. 정말 저를 안심시킨 말이었어요. 우리 집에 녹음기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녹음기가 언제예요? 나랑 똑같아. 푸를로 그늘은 빼기. 여름이에요. 여름. 간첩은 여름철 풀이 나뭇잎이 무성할 때 칠분음설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공제선을 타고 겨울에 오면 산에 다 노출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아나 녹음기를 노린다. 요건 됐어. 요즘 라디오도 없어. 녹음기는 어림도 없지. 요즘 간첩 보기 큰일 났다. 근데 또 하나가 어려운 게 저거였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니 된장, 고추장은 우리 집에 있는데 도대체 저 백지장은 어떤 항아리에 있는지 정말 오랫동안 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알았어요. 하얀 종이라는 것을. 백지라는 걸 써봤어야지. 마분지 써봤죠? 마분지? 말마, 똥분, 종이지. 말똥 색깔. 갱지는 뭐예요? 다시 갱, 종이지. 다시 재생한 재생지를 갱지라고 하고 그걸 3번, 4번 박스도 섞이고 신문지도 섞여가지고 이제 표백 안 해가니까 갈수록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마분지 다음에는 이제 잘 물에 불려서 이제 저쪽 메이드 인 땡땡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만두 속을 집어넣고 경력자 우대요 종이도 뉴스에 나왔었어요. 아유,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할 때 맞들면이 시옷 받침인 줄 알았던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시옷. 마주 서서 서로 들으면 종이 한 장도 더 훨씬 가볍다. 갱지, 마분지 옆에서 둘이 들으면 찢어져. 원인이 돼. 근데 저렇게 비유를 했던 거죠. 참 함께 하면은 협동을 하면 협자가 그렇잖아요. 열십자. 모든 이란 뜻이거든요. 열십자는. 꽉 찬 수가 군데 그걸 넘어서 버린 수예요. 아랍어 숫자 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해요. 수학에서 0의 발기 정말 우대하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그러죠. 1, 3, 5, 7, 9를 양수라고 하고요. 2, 4, 6, 8을 음수라고 해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서 양과 양이 만나는 날은 다 명절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의 양과 양이 만나는 9월 9일이 중양절, 최고의 명절이죠. 그 다음은 이제 달도 차면 기운날. 그래서 15일이 보름이잖아요. 본래는 가장 밝은 날이 언제예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이미 보름이 지났다고 해서 보름 다음 날을 이미 기자를 써서 기망이라고 해요. 기망. 임술, 지추, 7월 기망, 소자, 역의, 범주, 유어, 적벽지, 알색. 적벽합니다. 7월 16일 달이 둥근 날 물 위에 배를 띄우고서 도는데 청풍은 설해하고 숲하는 푸름이라 하죠. 맑은 바람은 사사히 불어 물결은 일어나지 않아. 쨍쨍하게 윤수리만 달빛에 저작저작.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술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기망이 나와요. 기망. 하여튼 백지장도 맞들면 같다. 귀여워요? 네, 강아지들이 클만큼 컸어. 배가 볼록한 강아지가 엄마 젖을 물고 있으면 어렸을 때는 누워서 젖을 줘요. 떼고 싶으면 얘가 일어나요. 그런데 얘들이 입심이 얼마나 늘었는지 흔들어도 안 떨어져. 배가 빼록 나왔는데도 엄마 젖을 물고 있어. 그것을 보고 이제 건축 양식에다가 딱 접목시킨 게 배을림 기둥. 배을림 기둥 안 느껴져요 저기서? 아주 하얀색 무슨 돌이죠? 그 대리석, 털난 대리석, 배을림 기둥 든든하죠. 왜 이렇게 웃으셔요? 이런 유머. 요거는 뭐 고맙습니다. 저렇게 잘 웃어주시는 분들은 아주 앞으로 복이 계속해서 올라. 저런 잘 웃어주는 분 곁에 있는 분까지 함께 다 볼게. 으듬거리고 그런 아재개가 가지 마.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조금 있어봐요.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남들 크리스마스 카드 받을 때 자기 독촉 카드 받고 그런다고. 훌륭하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정은아입니다. 정은아. 네. 은하? 예. 밀크웨이? 은하. 저 별들은 어디로 흘러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은하수. 더 이상 모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동네에 있어요. 홍성군. 은하면 들판이 넓어서 대판리. 은하의 대판리 있죠? 대판이라는 동네 있죠? 은하의 뜰. 시집 제목입니다. 거기 최충식 씨. 저는 이걸 보고 개도 불의지어를 찬다 썼어요. 안 보이죠? 제가 페이지를 넘겨야 안 보여요. 낭송 전문가가 오셨어요. 시인이시죠. 우리 박상은 시인님께서 낭송 전문가시죠. 그냥 뭐. 개도 불의지어를 찬다. 이정우.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은 아이들을 쏙 빨아들인다. 심심해진 운동장 한가운데로 어미개가 강아지 6마리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넓은 세상도 있단다. 이렇게 넓은 세상도 작은 모래알들이 주인이란다. 저통을 출렁거리며 제 새끼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새끼들은 자꾸 급식실 식당표 고등어 절임에다 코를 들이밀 뿐이다. 참고 젖이나 먹자고 서둘러 운동장을 벗어나 문방구 앞마당으로 들어간다. 어미개가 밥그릇에 주둥이를 들이밀자 콩꼬투리처럼 새끼들이 어미 젖통에 매달린다. 젖을 가리기엔 우리들의 입이 제일 좋지요. 뒷발에 힘 모으고
쪽쪽 젖을 빤다. 강낭콩 같은 젖꼭지들이 제 브리지어의 솜털을 흠씬 적셔놓는다. 어미 개만이 브리지어를 잘 수 있다. 웬만큼 써도 우리 박선은 시인 읽잖아요. 아주 맞아요. 시가 촉촉해지고, 정말 성우 정말 금방 처음 봤는데 그게 입말인지 알고 어떻게 글말을 구분해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도 넓은 세상도 있단다. KBS 공익방송 집 나가던 아이들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아주 어머니의 목소리, 또 누이의 목소리, 촉촉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이 개가요, 홍성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을 돌아다니는 개인데 문방구집 개예요. 이 개가 왜 이렇게 위대하냐면요, 개를 이렇게 6마리가 다 이제 떠나잖아요. 팔려거나 분양이 되잖아요. 그럼 어미개 혼자 남잖아. 그럼 이 개가 운동장을 다 가로질러서 와서 그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둥글게 이렇게 선 그어놓은 축구장처럼 그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딱 앉아서 하염없이 자거나 하늘을 보거나 두리번거리거나 하다가 또 쓸쓸히 가요. 그리고 여기 3층에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6마리, 5마리 막 데리고 막 다니던 개가 혼자 야, 철학자 같았어. 철학자. 그래서 또 한동안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또 새끼를 잔뜩 또 매달고 그것을 또 가로지르는데 그 걸음걸이가 엄청 경쾌해. 막 뛰어다니. 그때는 뭐 은행나무 밑에 목백합 저쪽 뭐 씨름장 뭐 양궁터 막 다 돌아다녀. 그래서 걔를 또 떠나면 또 가운데 와서 탁 누워있고. 그래서 참 특이하다. 쓰레기장 주변에 저렇게 혼자 걸어다니는 시인 이정놓고 운동장 한가운데 엎어져 있는 제 흰백골, 어떤 관계일까라고 아마 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위해서 바친 시입니다.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차 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궁사가 되어서 써겠습니다. 걔는 궁사가 된다니까 이렇게 감탄사를 내리시고.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